옛날에는 말입니다. 검은 고양이가 살을 거질러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살이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니 불길한 저 고양이. 지금 생각하면 더 이상한 것은 검은 고양이가 처음부터 미움을 받은 동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에는 고양이가 귀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사람 곁에 머무는 신비한 동물, 집을 지켜주는 동물, 때로는 신성한 존재로까지 여겨졌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럽에서 고양이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귀하게 여겨진 고양이의 수요로 몰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상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를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미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남게 되었을까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3000년쯤 이집트 사람들은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고양이는 지금처럼 소파 위에 누워 낮잠 자는 귀여운 반려동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는 아주 쓸모있는 동물이었습니다. 곡식을 갉아먹는 쥐를 잡아주고 집 안에 숨어드는 해로운 동물들을 쫓아주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곡식을 쌓아두며 살던 사람들에게 쥐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써 모은 곡식이 쥐떼에게 망가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양이는 조용히 나타나 그 쥐들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존재였고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였고 때로는 신의 기운을 가진 동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고양이를 해치거나 죽이는 일은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기르던 고양이가 죽으면 온 가족이 슬퍼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애도했으며 고양이의 시체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고양이가 죽으면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운 천으로 시체를 감싸고 값비싼 향료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목재관에 안치되기도 했고 미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오래된 무덤을 발굴했을 때 수많은 고양이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검은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검은 고양이는 불길한 동물이 아니라 다른 고양이들과 마찬가지로 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고양이는 참 이상한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몸을 휙 돌려 사뿐히 내려앉고 좁은 틈도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갑니다. 밤이 되면 눈이 반짝이고 소리도 없이 걸어다닙니다. 분명 집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사라지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납니다. 옛사람들이 보기에 고양이는 보통 동물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지요. 고양이는 목숨이 9개다. 정말 목숨이 9개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양이가 쉽게 죽지 않고 위기를 잘 빠져나가고 사람의 눈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재주를 가졌다고 느꼈던 것이지요. 고양이에 대한 사랑은 이집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여러 문화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래전 인도 사회에서도 고양이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공자가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귀여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고양이를 팔에 안고 설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본의 절에서는 귀한 경전을 쥐가 갉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고양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오랫동안 사람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고양이가 앞을 가로질러 간다고 해서 불길하다고 여기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의 삶 가까이에 들어온 작고 조용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럽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에 들어서자 고양이, 그 중에서도 검은 고양이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그런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도시가 커지고 거리에는 고양이가 많아졌습니다. 길고양이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개와 다릅니다. 부른다고 달려오지 않고 시킨다고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듯하면서도 어느 선을 넘으면 쓱 빠져나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고양이의 매력입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편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동물, 소리 없이 걷는 동물,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는 동물, 사람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끝내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 사람들은 고양이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검은 고양이에게 더 쉽게 달라붙었습니다. 검은 털은 밤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가 움직이면 마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달도 없는 밤, 골목을 걷다가 검은 고양이의 눈이 번쩍 빛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많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섬뜩했을 겁니다. 그러나 검은 고양이가 미움받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그 시절 유럽에는 의심과 공포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병이 돌거나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유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의심받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외로운 여자들이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들, 혼자 사는 여자들, 마을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지내던 사람들,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이런 할머니들 곁에는 종종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거리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굶주린 고양이를 돌보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가난한 할머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밤마다 혼자 다닌데 검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지? 그 고양이가 그냥 고양이일까? 혹시 마녀의 심부름꾼 아닐까?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이야기는 쉽습니다. 고양이는 매칭 같은 공범이 중엔가 친한는지 떴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고양이는 그저 고양이였고 할머니는 그저 외로운 사람이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공포가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검은 고양이는 위험한 존재로 몰렸습니다. 고양이가 지나가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했고 검은 고양이를 기르는 여자는 마녀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고양이가 밤에 울면 악마가 속삭이는 소리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무 죄 없는 여자들이 고양이와 함께 잡혀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눈빛이 다르다는 이유로, 짜사는 동물을 가해한다는 이유로 들은 많이 몰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고양이의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중세 말기에는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고양이가 절멸의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검은 고양이는 특히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악마와 관련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7세기 루이 13세가 이런 잔혹한 행위를 금지하기 전까지 매달 수천 마리의 고양이가 불에 타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참 이상하지요. 한때는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만큼 귀하게 여겨지던 동물이 어느 시대에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양이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같은 동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은 고양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영국 전설도 있습니다. 1560년대 잉글랜드 동부 링컨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시내에서 서둘러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동물 하나가 그의 눈앞을 휙 하고 가로질러 갔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좁은 곳으로 도망쳐 들어가려 하자 땅에 있던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것은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는 황급히 튀어나와 근처의 어느 집으로 절뚝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게 수군거리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사는 여자를 마녀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남자는 길에서 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얼굴에는 상처가 붕대가 껴있었습니다. 걸음도 절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돌로 맞힌 검은 돌 저 여자가 매는 고양이로 변했. 지금 우리가 들으면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먼저 있었고 이야기는 그 마음에 맞춰 자라났습니다. 그 뒤로 링컨셔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마녀의 변신한 모습이라는 말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앞을 가로질러 가면 불길하다는 미신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고양이가 길을 건넌 것뿐 사실은 그것을 지나가줬습니다. 작은 공간에 곤치워진 심.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미워하고 죽였던 유럽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고양이가 줄어들자 쥐가 늘어났습니다. 쥐가 늘어나면 곡식이 상하고 병이 퍼질 위험도 커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고양이는 사실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삶을 지켜주던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양이가 해로운 존재라고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를 없애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지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낯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커지면 그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그 대상은 가난한 여자들이었고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둘 다 힘이 없었습니다. 둘 다 자기 목소리로 억울함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는 그들에게 쉽게 달라붙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밤에 걷는 것은 고양이의 습성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도 고양이의 본능이었습니다. 검은 털을 가진 것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불길함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야기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고양이 목숨은 9개라는 말처럼 검은 고양이를 둘러싼 미신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마녀 사냥의 시대가 끝나고 과학의 시대가 왔는데도 말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앞을 지나가면 괜히 찜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화가 검은 고양이를 불길하게 벗어난 어떤 곳에서는 검은 고양이를 사제여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검은 고양이가 독을 가져가고 오는 곳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문제는 고양이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시대에는 고양이가 신성이었습니다. 시대에는 악마였습니다. 고양이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검은 고양이는 밤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몸에 두려움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밤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요. 밤이 있어야 별도 보이고 어둠이 있어야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건털을 진 작은 길을 가다가 지나갈 수 장 위에 앉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작은 동물에게 너무 많은 뜻을 붙였습니다. 불운, 마녀, 악마, 저주, 고양이 한 마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검은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움받고 쫓겨나고 불길한 존재로 불렸지만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 어딘가에서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검은 고양이의 진짜 신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난 데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해를 이고도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서 자기 걸음을 멈추지 않은 것이야말로 검은 고양이가 가장 오래된 이야기인지. 검은 고양이가 앞을 가로질러 가면 불길하다는 말. 그 말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씌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검은 고양이를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미신을 누가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미신에서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여기고 나와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고 힘없는 누군가에게 불안의 이유를 떠넘기는 일은 오늘날에도 없을까요? 검은 고양이는 오래전부터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숭배받았고 때로는 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저 고양이였습니다. 어둠 속을 조용히 걷는 작은 생명, 쥐를 잡고 집을 지키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동물. 사람들이 붙인 불길한 이름과는 상관없이 검은 고양이는 오늘도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니 어느 날 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당신 앞을 지나간다면 너무 놀라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 고양이는 불운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잠시 당신의 길을 지나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신성했고 한때는 저주받았고 그래도 끝내 살아남은 작은 생명, 그 검은 고양이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사실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하지만 진실은 조용히라도 결국 자기 길을 간다. 그리고 검은 고양이는 오늘도 그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